세계 경제를 한눈에 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폭염 문제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요새 덥다 못해 정말 뜨겁죠. 오늘 서울시가 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또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일본과 유럽, 북미 등 전 지구적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난이 번지고 있습니다. Temperatures are going to be incredibly hot over the weekend, dangerously hot, in fact, with those heat indices getting up to 100 to 110. 熊谷が5年ぶりにですね、高知県江川崎の記録を抜いて 41.1度と日本の歴代記録を更新しました。 전례 없는 폭염이 연일 전 세계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최고 기온 52.7도를 기록하면서 1916년 같은 날 기온인 52.2도를 102년 만에 넘겼고요. 네. 옆나라 일본의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서는 지난 23일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인 41.1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큽니다. 일본은 연일 40도를 웃도는 더위로 열사병 사망자만 65명을 넘어선 데다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만 2천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네. 또 캐나다 퀘벡은 147년 만에 폭염으로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열 질환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大体気温が1度高いと熱中症で亡くなる人5割増え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2度高ければその 1.5 倍のさらに 1.5 倍という形で増えていきますので、今年はかなり影響が出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평년 기온이 비교적 선선한 북유럽의 나라들도 여름 올해는 예외입니다. 7월 평년 낮 최고 기온이 25도 미만이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온이 올해는 30도를 넘어섰는데요. 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자 낮 최고 기온을 색으로 나타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네. 딱 봐도 빨갛죠. 이 30도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기온이 높을수록 더 진하게 표시되는데요. 남미와 중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뻘건색으로 지금 지구가 뒤덮여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재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염이 기승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지구 북반구 곳곳의 폭염 원인을 상당 부분 이 대기권에 고기압이 머물러 있는 열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인 제트 기류가 열돔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인명 피해도 그렇고 산업 전반의 이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클지 걱정스러운데요. 네, 이미 폭염으로 세계 곳곳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전 지구적 폭염과 가뭄으로 가장 눈에 띄는 피해는 아무래도 농작물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 식재료인 밀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와 내년 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649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유럽연합은 전년 대비 218만 톤, 호주는 실제 생산량이 120만 ton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세계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반기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폭염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발전소도 생겼습니다. 이 프랑스의 전기공사는 비제와 생탈방 이 두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전기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강의 수온이 너무 높아서 원자로를 냉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이 60만 가구가 한 달 쓸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럽 에너지 수출국인 프랑스의 전기 생산이 줄면 전 유럽의 전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화의 3분의 1가량을 수로로 운반하는 네덜란드에서는 강이 말라버려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폭염과 긴 가뭄 탓에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운송이 어려워진 겁니다.
배 한 척으로 옮기는 화물량을 육로로 대체하려면 트럭 30대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이 폭염으로 추산된 손실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 유엔 산하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 매년 2조 달러, 약 2,200조 원의 GDP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연일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일본은 이 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네,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에 에어컨 구매 비용을 최대 50만 원가량 지원하는 정책을 이번 달 1일부터 일본은 시행하고 있고요. 네. 또 정부 주도로 직원들이 재택근무할 수 있는 텔레워크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도쿄올림픽 때 교통체증을 줄이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요. 네네. 올해는 이 기록적인 불볕 더위 때문에 하루였던 시행일을 일주일로 늘렸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에도 폭염 대책이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폭염 대책 박람회에선 더위를 이겨낼 갖가지 아이디어 상품도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야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 제품인데 한여름에 웬 긴팔 점퍼인가 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양옆에 휴대용 선풍기가 달려 있어서 열기를 식혀주는 점퍼입니다. 그렇군요. 電源を入れて、でその外気を背中から取り込んで、この汗を蒸発させることによってその気化熱で体を冷却するというような効果があります。 또 요즘 같은 날씨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정말 뜨겁습니다. 밖에서 걷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로에 열을 낮춰주는 특수 스프레이도 나왔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 위에 뿌리면 열과 자외선을 반사해서 온도를 10도 정도 낮춰주는데요. 올림픽에 예정된 마라톤 코스를 포함해서 약 100km의 도로를 이 열 반사 코팅제로 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このところの東京、日本は本当にサウナの中にいるようであります。その意味でご質問のこの暑さに対する対策っていうのは2020年の成功の一つの大きな柱になると思います。 네. 만약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100년쯤 지구온도가 최대 6도 정도는 더 뜨거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동식물 절반이 멸종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폭염이 전 지구적으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항래 아나운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